반갑습니다. 차한식 감독입니다. 자, 오늘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의논도 얘기도 해보고 떻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벌,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글 쓴 거를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인터벌은 최초로 이제 시작된 게 1952년 저기 헬싱키 이제 올림픽에서 핀란드의 자토백 선수가 이제 5,000m 하고 마라톤에서 이제 이관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하고 난 뒤에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 그 이제 그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걸 했다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실토했어요. 사실은 그 에밀 자토백이 어, 올림픽 전에 전 대회 전 대회에서는 사실 우승한 경험이 없어요. 있기야 있겠지. 근데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뭐,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상위권에 뛰기도 했지만은, 거진 중상위권으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뭐, 10위 안에 든다든지, 이런 걸 이제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올림픽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이관왕을 하다 보니까 아주 대대적인 이제 대선수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원동력이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고 이제 본인이 실토를 한 거거든요. 이제 근데 그때부터 인터벌 트레이닝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운동의 효과가 좋다고 이제 이어져 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1952년부터 인터벌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인터벌의 훈련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벌 훈련의 기본적인 그 틀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스피드 훈련이라든지 무슨 뭐 지속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템포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속주나 스피드는 이제 옛날부터 그 전부터 있긴 했었지만은 실제로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스피드 훈련이라고 전력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거리도 이제 스피드 하는 이제 거리도 짧아졌고 길어졌고 짧아졌고 뭐 이런 지속주도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인터벌 훈련은 특별하게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기조 그대로 가되 이제 뭐 거리만 조금 이제 달라졌을 뿐이지 방법은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요. 결국은 그 당시에 인터벌 훈련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 갖다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조금씩은 변해가겠죠. 뭐 처음부터 뭐 옛날 뭐 52년도에 그게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간다고는 못 보겠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많이 변했고 그 사이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뭐 템포라든지 뭐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운동 방법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는 뭐 야속 800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유행을 하긴 했지만은 사실 엘리트 선수들한테는 야속 800은 안 합니다. 의미 없어요. 그냥 동호인들한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좀 이렇게 확 올라가기 위한 이런 훈련 자체로서 야속 800이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이미 벌써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한테는 선수들이나 동호인들 상위권에 있는 그 저기 주자들한테는 야속 800이 사실은 효과가 없습니다. 네, 이미 벌써 정상권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위권 해서 중하위권이나 이제 약간 중상위권으로 오는 사람들한테는 야속 발육이 효과가 굉장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고. 그런데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그지 이제 비슷한데, 우리나라의 인터벌이라는 훈련이 처음에 돌아가기는 옛날에 들어왔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거를 갖다가 훈련에 접목하기 한 곳은 별로 없고요. 그냥 뭐 어렴풋이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정도로만 하고 운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를 이제 지도하셨던 그 이경종 감독님이라는 분이 사실은 이제 그 400m 인터벌 트레이닝을 본격적으로 저희들한테 지도를 했죠. 네? 그 바람에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어,
저도 솔직히 스피드는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말 그대로 옛날 말로 따지면은 그냥 무대뽀로 오직 그냥 지구력만 갖고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감독님께서 훈련함으로 해서 인터벌 그 스피드나 이런 이제 그다음에 지속 능력이나 심폐 기능이 월등하게 좋아졌죠. 확실하게 좋아졌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때만 해도 그 당시에 83년도, 84년도 이렇게 그때 배울 때만 해도 보통 200, 300 했어요. 200, 300 보통. 요즘도 인터벌 트레이닝하고 200, 300 많이 하거든요. 200, 특히 200 많이 해요. 뭐 온라인상에 뭐 동호인들 올라오는 인터벌 훈련하면 뭐 200 했다고 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200 했던 물론 뭐 효과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게 저희들이 한 30년 전에 했던 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터벌 훈련을 가장 많이 하는 거리가 400m입니다. 400m고 400, 800을 가장 많이 하죠. 그게 가장 효과가 많고 또 효과가 많다는 거는 심박의 그 압박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거리가 400, 800이에요. 속도 면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단거리 보통 그 이제 인간이 그 최고 전력 달리기로 가장 오래 갈 수 있는 거리가 몇 미터인지 혹시 아세요? 293m입니다. 293m 이상을 최고 속도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가 293m까지는 최고 속도로 달릴 수 있는데 293m가 넘어가면은 이제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어 200가 그 단거리 선수들이 200m까지는 호흡을 안 하는 거 아시죠? 보통 100m는 그냥 10초 정도 12, 3초 뛰니까 호흡 안 하고 그냥 뛰어요. 그냥 한 번에 출발하기 전에 호흡하고 난 뒤에 그냥 무호흡으로 뛰죠. 200m도 겨우 한 번 정도 호흡을 할까? 한두 번? 그러니까 저게 뭐 아니 물론 뭐 국내 선수들은 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보통 한두 번 하고 200m도 호흡을 안 하거든요. 왜냐? 호흡을 하는 그러니까 호흡을 들어 마셨다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힘을 쓸 때 어떻게 힘을 씁니까? 호흡을 들어 마시고 이를 악 다문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호흡을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쓰기 위해서 호흡을 했다가 내뱉는 순간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력이. 그래서 호흡을 안 해요. 200m까지는. 근데 이제 우리가 300m가 대회가 없기 때문에 보통 단거리를 200m까지로 100, 200m를 단거리라 하고 400, 800, 한 1500 정도를 중거리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000 이상은 장거리라 하고 2000 이상을 장거리라 하거든요. 근데 왜 400, 800이 800이 있는가 하면 그 짧은 거리에서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거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도 있어야 되고 속도도 같이 있어야지만이 그 중거리에 그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400, 800이에요. 근데 400, 800이 굉장히 그 짧은 거리긴 해도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힘들고. 그래서 인터벌 훈련은 400m, 800m를 기본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뭐 엘리트 선수들은 정말 뭐 이제 저게 뭐 2시간 뭐 5분, 4분 이렇게 뛰는 선수들은 뭐 5km 인터벌까지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러니까 기록이 좋은 선수들이나 그렇고 보통 우리나라의 그 선수들이라고 하면은 400, 800 정도 동호인들 좀 뛰시는 분들 하려고 하면은 400 정도가 가장 알맞다고 보면 됩니다. 800 정도는 동호인들이 하기는 사실 좀 무리고 엘리트 선수들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인터벌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이제 효과적이냐?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인터벌은 말 그대로 그 이제 그 심장을 그러니까 높은 속도
높은 속도로 오래 달릴 수 있도록 그 심장을 강하게 해주는 연습이 바로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 하는 거거든요. 그 인터벌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야, 최대 심박수가 160 이상. 그러니까 인터벌을 할 때의 심박수가 16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160 이상을 유지하고 그 인터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20대나 20, 30대나 40, 50대는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에 한 35세 이하의 선수, 인터벌 하시는 분들은 160이 아니라 그진 한 170이나 이 정도 돼야 되겠죠. 인터벌 속도가. 그래야지 속도가 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40, 한 뭐 좀 넘어가서 하시는 분들은 뭐 한 165, 160 이렇게 이제 인터벌의 속도도 심박 속도도 심박의 수도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죠. 우리 엘리트 선수들 같으면 그진 한 100, 한 75, 180까지도 인터벌 할 때 뛰죠. 보통 엘리트 선수들이 최대 심박수가 한 200, 210까지 가니까 180 해도 그렇게 무리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거고 이제 휴식은 인터벌의 정의에 보면은 그 13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은 이제 엘리트 선수들 같으면은 최소한 150이나 이렇게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인터벌 할 때는 한 175에서 180. 휴식기에 그 인터벌 속도는 한 150 이상.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호인들 같으면은 인터벌 할 때의 그 심박수는 한 160에서 한 170, 한 5 정도까지. 그 다음에 휴식기에 이제 최대 심박수가 한 140이나 150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운동량을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 돌면서 400m 트랙을 돈다고 가정하면은 지속적으로 돌면서 한 바퀴는 지속주, 한 바퀴는 전력 달리기, 한 바퀴는 지속주, 한 바퀴는 전력 달리기.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전력 달리기로 하면은 못 뛰잖아요. 오래 못 뛰잖아. 그러니까 심박수를 최고 심박수의 한 80% 정도?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 선수 같은 200 정도에서 210대니까 한 170에서 180 정도의 심박수로 하는 거죠. 그래서 휴식을 취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인터벌 예. 훈련은 철저하게 심장 박동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 스피드나 이런 거하고 인터벌은요? 상관없어요. 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러잖아요. 적응한다 하잖아요. 적응. 네, 그러니까 어릴 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동호인들이니까 동호인들을 따지면은 아무 이제 달리기를 처음에 이제 접하시는 분들, 입문하시는 분들 어떻게 운동합니까? 뭐 그냥 처음에는 뭐 한 10분 뭐 조깅 걷다 뛰가 하다가 뭐 한 15분 이제 그 다음에 조깅하고 20분 조깅하고 해서 늘려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 늘려간다는 건 뭡니까? 근육이 이제 적응해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일단 심박수 정도는 다 떠나서 근육이 내가 10분, 15분을 갔다가 20분, 30분을 갔다가 뛸 수 있는 능력이 근육이 견뎌내 주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심장 박동도 처음에는 약하게 자극을 줬다가 적응이 되면은 자꾸 자극을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5회 했다가 5회로 계속 하면은 이게 적응이 되잖아.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6회, 7회 늘려가는 거예요. 음, 또 그 다음에 또 8회, 9회 늘려가고. 그래요. 인터벌 트레이닝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뛰시는 분들, 중위권 이상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속주가 되고 네, 어느 정도 속도가 되시는 분들이 인터벌을 하면은 팍팍팍 올라오고. 네, 근데 중하위권에 계신 분들이 인터벌을 하면은 팍팍 올라갈 것 같아도 안 올라와요. 왜냐? 근력이 안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인터벌 트레이닝은 기본적인 근력이나 지속주 능력이 딱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해야지 빨리 올라와요. 거기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인터벌 훈련해도 효과가 볼 수가 없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인터벌 트레이닝은 고등학교까지는 안 시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이거 심장에 이상이 올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성인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자라나는 청소년한테 인터벌을 심하게 시켜버리면은 잘못하면 부심박이 될 수가 있어요. 아, 강제로 이거 심장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하는 거거든. 네, 적응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인터벌 훈련을 안 합니다. 그리고 처음 입문 그러니까 중하위권 그러니까 달리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인터벌도 하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 그 판단을 해가지고 자 인터벌이 실력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막 그 뭐 상위권부터 저 밑에 초보자들한테까지도 막 인터벌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는 당장은 안 나타나요. 모르잖아. 근데 음, 어느 순간 정말 그 부심박 이런 심장 질환이 크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심박을 해도 사실은 본인은 잘 몰라요. 당장 안 나타나. 부심박이 아시죠?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는 게 아니잖아. 예, 예, 예? 예. 아, 덜크덩, 부정맥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맥, 덜크덩 예, 뛰는 거. 예,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예. 네,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안 뛰는 거예요. 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심박수가 최소 160 이하로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고, 최저 심박수가 130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 게 정식이에요. 음, 그거를 파괴하고 인터벌 훈련하면은 다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힘만 든다는 얘기지. 음, 기본적인 정석은 상위와 하위가 분명히 깔려져 있는 거예요. 네,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그 다음에 기록에 따라서 아까 했잖아요. 20대에서 한 30, 한 2, 3세까지는 심박수가 최대 한 200에서 210까지 가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에 한 80% 같으면 뭡니까? 180 정도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그중 210 정도 가는 그 엘리트 선수나 그다음에 동호인 중에서 막말로 해서 뭐 최상위권에 있는 동호인들 같으면 최소한 인터벌의 심박수 수가 175에서 180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최저 심박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130이 최저니까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위에 있는 레벨 같으면 이제 휴직기의 심박수도 최소한 155나 뭐 150이나 155 이상 가야 되겠죠. 그 기본적인 설정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한 서른 이제 한 5세에서 한창 운동하는 뭐 한 42, 3세 정도까지는 이제 심박수도 떨어지기 때문에 뭐 심박수를 170이나 175까지 최대 심박수 올려놓고 그다음에 최저 심박수도 한 145에서 150 해놓고 우리처럼 이제 한 50대 정도 되면은 이제 최대 심박수 한 160, 최저 심박수를 130 이런 식으로 나이에 따라 또 그 훈련 운동 기록에 따라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인터벌의 그 심박수가 조금씩 차이는 나겠죠. 네, 요즘 자기가 그러잖아요. 어디 대회 나가잖아요. 네, 5km나 10km 대회 가면은 보통 평균 기록이 나오잖아요. 평균 기록이 어떻게 내는가 하면은 딱 10km 한 번만 뛰면은 평균 기록을 모르잖아. 네, 근데 보통 한 세네 번, 뭐, 동문들 같으면 1년에 뭐 10km 한 세네 번씩 뛰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자기가 훈련 영역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41분 대 뛴다 그러면은 그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확실하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뭐 38분 대, 37분 대 확 들어올 수는 있지만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41분 대 주자라고 가정하면은 그 한 40분 대 정도가 평균 기록인데 내가 평상시에 그만큼 뛰다가 정말 요번에 운동을 많이 했어. 근데 대회 나갔더니 38분을 또 뛴 거예요. 그럼 38분이 평균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왜냐? 이미 벌써 훈련량이 38분대를 뛸 수 있는 훈련량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네, 이해되시죠? 네, 400m를 내가 전력 달리기 뛰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100초를 뛰었다고 가정하면은, 네, 예? 거기서 80%가 몇 초입니까? 아, 예? 한 75%나 80%. 그러면 한 120초 뭐 이렇게, 예, 75초나 80초가, 예. 예? 아니지. 반대로, 네, 120초나 120초, 뭐, 130초, 130초가 예, 이제 인터벌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호인들은 인터벌을 정확하게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제대로 배우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확 음, 올라가는 게 눈에 보여. 자기가 음, 만들게. 네? 엘리트 선수들 같은 데는 이미 벌써 대학교 때 아니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때도 인터벌 하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접해봤기 때문에 실력이 안 들어. 이미 벌써 심장이 이미 그 최고 심장까지도 계속 자기가 느껴왔기 때문에 확 네, 안 들어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동호인들은 그런 걸 못 견뎌봤, 못 느껴봤기 때문에 음, 는 확 늘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보자나 뭐 중급자들이 인터벌을 그러니까 쉽사리 했다가는 오히려 부상이나 큰 이제 도움이 안 역효과가 돼요. 날 수 있는, 그래서 차라리 그 중급자나 초급자는 스피드 훈련이 더 효과 있어요. 네, 확실히 효과 있어요. 그 스피드가. 음, 스피드만 잘해도 네, 예? 기록은 확 단축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예가 이런 거죠. 일본에서는 인터벌 훈련을 잘 안 시켜요. 아, 일본 고등학교, 아닌가, 일본 고등학교 때까지는 인터벌 훈련을 안 시켜.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철저하잖아, 그렇죠? 안 시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고등학교 그 남자 고등학교 기록이 거진 보통 14분대예요. 아,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 막 인터벌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14분대 들어가는 애들이 아마 전국에 한 10명도 안 될걸요. 네? 일본은 14분대 들어가는 고등학교 애들이 거진 한 100명도 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터벌 안 하고 스피드 연습만 제대로 하더라도 잘 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내가 그거를 넘어서 잘 뛰는 걸 넘어서 정말 이제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터벌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웬만한 스피드 연습만 해도, 그러니까 스피드 언더 훈련 이런 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는 얘기. 음, 5km 속에 이게 5km가 장거리 훈련이긴 하지만 장거리 종목이긴 하지만 스피드가 접목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없어요. 지속주만 갖고는 5km 좋은 기록 못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피드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5km가 좋은 기록을 난다는 거예요. 근데 5km 스피드를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피드 연습을 따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음, 스피드가 나. 그런데다가 이제 그 스피드에다가 지속주를 병행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쪽에는 인터벌 훈련보다 크로스컨트리를 더 많이 시키죠. 아, 크로스컨트리요. 크로스컨트리가 지속주와 자연스럽게 인터벌을 갖다가 접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인터벌이 되는 거예요. 오르막을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 심장을 강하게 해주는 그 효과를 보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험성을 안고 가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크로스컨트리 계속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계속 심장에 압박 줬다가 놨다. 이거는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는 거거든. 네? 그런데 이런 거는 전혀 몸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심장에. 예, 심장이 강하다는 거는 아까 뭐잖아요. 길들이는 거라.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5km를 뛰는데 평상시에는 3km만 가서 속도가 떨어졌어. 예. 네? 물론 이제 근력이 약해질 수도 있죠. 네, 예, 근데 이 심장이 이제 강해지면은 이제 3200, 3400, 3600 이렇게 자꾸 더 가는 거죠. 예. 심장이 펌프질을 그만큼 강하게 계속 해준다는 얘기죠. 해준, 예, 예. 뭐라 그럴까, 배기량이 늘어나는 차가 그렇지, 뭐, 그렇지. 예, 예. 예, 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되겠네요. 이런 거죠. 3000cc가 그러니까, 4000cc 뭐 이런, 예. 그러니까 마티즈가 예, 예? 마티즈가 100, 그러니까 시속 100km로 가는 그 엔진의 회전수와 네, 그랜저가 100m를 이제 100km로 가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소리 없이 그냥 조용하게 쭉 예, 가잖아, 그렇죠? 그런데 마티즈가 뭐 어떻게 엥 하면서 가야 되잖아. 예, RPM이 올라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음,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은 보통 30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심박수가 42에 45에 이렇게 보통 엘리트 선수들은 한 45에서 48회 정도 뛰어요. 예? 그런 거 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박이 이렇게 한번 천천히 뛰더라도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펌프질 할 때 많은 그 혈액을 갖다가 펌프질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솔직히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엘리트 선수들이 혈관이 이만하냐? 동호인들은 요만하고 안 그렇거든요. 심장은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혈관이 선수들이라고 더 크고 동호인들하고 더 작은 게 아니라 혈관이 크고 작은 게 아니라 혈액 속에 에너지를 얼만큼 더 많이 갖고 보내주고 덜 보내주고 그 차이예요.